신속 항원 검사는 말 그대로 신속이잖아요. 검사가 되게 빨리 나와요. 짧으면 5분, 정말 심하신 분들은 항원이 많으면 5분 안에도 나오기도 하고요. 커넥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성드림 이비인후과 김유진 원장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매스컴에서 PCR, 항체, 항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굉장히 생소했던 단어인데 우리 모두 이제 PCR이라는 단어 또는 항체 항원 검사라는 단어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이런 단어를 많이 들어본 봤는데 정확하게 뭔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PCR과 항체 항원 이 친구들이 어떤 것들인지와 코로나 시대에 왜 얘네들이 중요한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항원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항원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모든 물질을 항원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등이 있을 수 있고 얘네들은 이제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몸에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럼 모든 항원이 단백질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삼성드림 이비인후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알레르기성 비염 있잖아요. 알레르기성 비염을 일으키는 꽃가루라든지 진먼지 진드기, 사체 같은 경우에도 우리 몸에 들어와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다 항원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럼 항체란 무엇일까요? 아까 전에 항원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나쁜 애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항체라는 애들은 이 나쁜 애들에 붙어가지고 여기 우리 몸에 나쁜 애들이 들어왔어요. 백혈구님 아니면 뭐 거짓세포님 와서 얘네들을 잡아먹어 주세요 라고 표시를 해주는 게 항체예요. 어떤 경우는 이 항체 자체가 총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항원이 있으면은 이 항체가 항원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원 자체가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날 수 있게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항체 항원 반응이라 그랬는데 이 항체 항원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 몸에 기억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항체가 생성이 훨씬 빨리 돼 가지고 우리 몸을 바로 지켜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백신 접종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럼 PCR이란 무엇일까요? PCR은 Polymerase Chain Reaction의 약자예요. 한국말로 중합효소 연쇄 반응입니다. 연쇄 반응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DNA를 조금만 채취를 해가지고 우리가 실험 사료를 돌리게 되면은 이게 무한급수대로 증폭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럼 DNA 양이 많아지니까 그 DNA에 대해서 검사를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PCR 검사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PCR은 1980년대 미국에서 개발이 됐어요. 캐리 멀리스라는 미국 생화학자가 개발을 하셨는데 개발되게 된 에피소드가 좀 흥미롭습니다. 이분이 캘리포니아에 사시는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숲을 밤에 여자친구랑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러 가셨대요. 근데 숲을 이렇게 드라이브 하면서 들어가다 보니까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려 가지고 흔들흔들 하는 모습을 보셨답니다. 근데 이게 꼭 마치 DNA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것처럼 보이셨대요. 그래서 거기서 영감을 받으셔가지고 연구실에 돌아오셔서 PCR 검사법을 개발했다는 비하가 있습니다. PCR 원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요. DNA는 이제 이중 나선형 구조예요. 그러니까 두 가닥이 이렇게 꼬여 있는 애들이거든요. PCR의 가장 시작은 이 DNA를 분리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온도를 가해줘요. 온도를 가해주면은 요 이중 나선 구조가 풀리게 돼요. 그러면은 두 가닥이 한 가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온도를 살짝 낮춰요. 낮추면서 DNA 합성 효소를 넣습니다. 특정 부위에 붙는 DNA 합성 효소를 넣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가서 딱 붙잖아요. 붙은 후에 이제 온도를 다시 높여줘요. 온도를 높여주면은 이 DNA 합성 효소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위쪽으로 쭉 DNA를 새로 만들어줘요. 지퍼가 이렇게 쭉 올라가듯이 새로운 DNA가 쭉 같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닥이 두 개로 나뉘어 가지고 두 개의 DNA가 되고 또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여덟 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는 게 PCR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럼 PCR 결과는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PCR을 진행을 할 때 그 DNA 합성 효소를 넣는다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형광 물질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특정 유전자 정보 또는 DNA의
이 형광 물질이 가서 달라붙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특정 유적 물질이 많이 증폭이 되면, 많이 만들어지면 이 형광 물질들도 같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육안적으로 또는 시각적으로 이 형광 물질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광 물질이 많이 나오면 DNA가 많으니까 간염이 돼 있는 거고, 형광 물질이 적게 나오면 간염이 적게 돼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할 때 PCR 검사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RT-PCR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RT-RAM-PCR이라는 게 있어요. 말들이 어렵죠. 근데 제가 하나씩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T-PCR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PCR 검사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느냐, 검사를 해야겠죠. 검사 채취는 우리 이런 면봉을 사용해서 합니다. 면봉으로 코 안에 깊숙하게 넣어요. 깊숙하게 넣어서 여기 후두 벽 쪽이 있거든요. 이 비인두 벽이 있는데,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코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끝까지 넣어서 거기에 있는 뭐 콧물이라든지 분비물을 이제 채취를 하고요. 어떤 경우는 코뿐만 아니고 입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두 번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할 때 좀 아파요. 눈물이 쭉 나고 그렇습니다. 거꾸로 이게 안 아프면은 검사가 좀 잘못된 거예요. 입구에서 하면은 아무래도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로 심하신 분들, 정말 열도 많이 나고 몸살기가 너무 심하신 분들은 여기 앞에 콧물만 묻혀도 양성이 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또 우려하는 게 무증상 감염자잖아요. 무증상 감염자는 요 입구만 검사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깊숙하게 넣어서 검사를 하게 되죠. 검사된 면봉을 이제 잘라가지고 이런 용기 안에다, 물이 이런 특수한 용액이 있는 용기 안에다 넣은 다음에 이제 기계로 돌리게 되는 거예요. 온도를 높였다가 줄였다가 높였다가 줄였다 하면서 보통 RT-PCR 같은 경우에는 40회 사이클을 돌리게 돼요. 그래서 RT-PCR이 소요 시간은 3시간에서 6시간 걸려요. 이게 40회 사이클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은 정확도는 가장 좋아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RT-RAM-PCR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RT-PCR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서 DNA를 증폭시키는 거예요. RT-PCR은 온도를 높였다 낮췄다 높였다 낮췄다 한다 그랬잖아요. 이 RAM-PCR은 그냥 60도에서 70도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서 증폭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장점이 검사가 빨리 나와요. 온도를 높였다 낮췄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단점은 온도가 또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검사 결과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돼요. 왜냐면은 DNA가 증폭이 될 때 DNA 합성 효소를 넣는다 그랬잖아요. 이 합성 요소들이 일정 온도가 되어야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해요. 온도 자체가 어중간하니까 얘네들이 일을 하는 애들도 있고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RT-PCR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정보가 한 가닥만 있어도 무한대로 증폭시킬 수가 있는데, RT-RAM-PCR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유전자가 4-5가닥은 있어야지 충분하게 검사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장점은 빨리 나온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응급시에 사용하기에는 RT-RAM-PCR이 더 좋겠죠. 그럼 신속 항원 검사는 무엇일까요? 신속 항원 검사는 이런 키트를 사용하게 돼요. 이런 키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채취한 검체에서 항원, 그러니까 나쁜 애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게 신속 항원 검사입니다. 우리 아까 영상 초반에 항체 항원 반응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해봤었잖아요. 항체라는 애들은 항원, 그러니까 나쁜 애들이 들어오면은 여기 나쁜 애들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항원에 붙는 게 항체인데, 그 항체를 요 키트에다 깔아 놓은 거예요. 채취한 검체를 특수한 용액에 섞어 가지고 여기다가 떨어뜨리면은, 만약에 항원이 있으면은 이게 물이 타고 올라가면서 항체랑 들러붙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줄이 생겨요. 두 줄이 생기면은 우리가 코로나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는 말 그대로 신속이잖아요. 검사가 되게 빨리 나와요. 짧으면은 5분, 정말 심하신 분들은 항원이 많으면은 5분 안에도 나오기도 하고요. 적어도 한 15분에서 30분 이내로 코로나 양성 유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항체 검사라는 것도 있어요. 항체 검사는 코로나 감염 여부를 알려주진 않습니다. 다만 특정 국가에 입국할 때 필요한 검사 중에 하나예요.
항체 검사는 보통 피를 뽑든지 아니면 키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피를 뽑아서 하는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는지, 백신을 맞았는지 여부라든지 예전에 감염이 됐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 검사를 받고 싶어요. 내가 뭘 받아야 될까요?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검사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RT-PCR 같은 경우는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간염 여부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그랬을 때 RT-PCR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너무 아프고 응급실 가서 뭐 수술을 해야 돼요. 갑자기 뭔가 급하게 코로나 간염 여부를 알고 싶어요. 그럼 RT-RAN-PCR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내가 좀 몸살기가 있고 열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코로나인지 아닌지 빨리 검사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신속 항원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비즈니스적 목적이라든지 해외여행을 위해서 출국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가시는 곳 나라에서 어떤 서류를 또는 어떤 검사를 요구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간단하게 PCR이라든지 항체 항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개념을 좀 잡으셨나요? 이제 더 이상 매스컴이나 뉴스 보시면서 안 헷갈리셔도 돼요. 혹시라도 PCR, 항체, 항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든지 아니면 해외여행 또는 비즈니스 출장 전에 검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